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68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68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자, 고형물이 많아 관을 메울 우려가 있는 폐하수의 관내 유량을 측정하는 장치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자주 상당히 나오는 문제예요. 그죠? 관을 메운다는 것은, 자, 여기서 관을 메운다는 것은 고형물질이 많기 때문에 관을 메워요. 그래서 관을 메울 우려가 있는데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자기식 유량 측정기가 되니까 가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6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온 전극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이 시료 용액의 교반은 이온 전극의 응답 속도 이외에 전극 범위 그리고 정량 한계 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교반 같은 경우에서는 응답 속도 그리고 전극 범위, 정량 한계 값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전극과 비교 전극을 사용해서 전위를 측정하고 그 전위차로부터 정량하는 방법입니다. 답은 이온 전극법에 사용되는 장치의 기본 구성은 비교 전극, 그리고 이온 전극, 자석 교반기, 저항 전위계, 이온 측정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 이온 전극의 종류에는 유리막 전극, 그리고 고체막 전극, 그리고 경막형 전극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온 전극의 종류에서 유리막 전극과 경막형 전극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고체막 전극, 이 세 가지에서 측정하는 물질 자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리막 전극하고 경막형 전극은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암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면 그 암기법을 사용해서 어떤 이온을 측정하는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69번 같은 경우에서는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수의 유량을 측정법에 있어서 최대 유량이 1m의 삼성파 미만으로 폐수 유량이 배출될 경우에 용기에 의한 측정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갈로에 옳은 것은, 자, 용기는 용량이 100리터에서 200리터인 것을 사용하여 유수를 채우는데 요하는 시간을 스톱위치로 잰다. 여기서 유수라는 것은 흐르는 물이죠. 자, 물을 받아서 넣는 시간이 얼마 정도? 20초 이상이죠. 자, 시간을 20초 이상이 되도록 용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나번. 따라서 필수 암기사항에 보시면 용량은 100리터에서 200리터, 그리고 물을 받아서 넣는 시간은 20초 이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의 밀폐 용기는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이물이 들어가거나 또는 내용물을 손실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용기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밀폐 용기는 이물질을 차단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적시라는 것은 30초 이내에 표시된 조작을 하는 것을 뜻한다. 자, 그리고 정확히 단다고 하면 0.001mg이 아니라 얼마죠? 0.1mg이에요. 그럼 왜 0.1mg이라고 했죠? 이론에서 우리가 저울을 사용했을 때는 0.0001g짜리를 사용하죠. 소수 넷째 자리까지. 그래서 g으로 표현하니까 우리가 읽기나 표현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mg으로 표시하면 0.1mg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이 정답이 되네, 그죠? 그리고 답은 냄새가 없다라고 하면 냄새가 없거나 거의 없는 것을 우리가 표시하는 것을 뜻하죠. 따라서 정답은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7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시료는 치수성 내에 고여있는 물과 원래 지하수의 성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여있는 물을 충분히 퍼낸 다음 새로 나온 물을 채취한다. 이 경우에 퍼내는 양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고여있는 물의 4배에서 5배. 그래서 고여있는 물의 4배에서 5배 정도가 되니까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7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산화나트륨 1g을 정류수로 용해시켜 400ml로 하였을 때 이 용액의 pH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수산화나트륨이라는 것은 분자식이 NaOH예요. 그러니까 pH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OH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알카리성 물질이 되는 거죠. 따라서 알카리성 물질에서 pH는 14 플러스 로그 OH-가 되는 거죠. 그러면 OH- 농도만 계산하시면 pH를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따라서 NaOH의 값이 질량 농도가 주어졌으니까 NaOH의 몰 농도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질량은 1g, 부피는 400ml니까 0.4L에 1g이 녹아 있는 거죠. 그리고 NaOH 우리가 분자량을 조사를 해보면, 자, NaOH라는 것은 NA가 23, O가 16, H가 1이에요. 그래서 분자량은 40g입니다. 그럼 1몰에 해당하는 값이 몇 g? 40g이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1몰 나누기 40g을 해서 단위를 몰/리터로 만들어주니까 0.0625몰이 나왔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NaOH가 아니고 OH-의 농도죠. 그래서 NaOH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NaOH를 여러분들이 이온화를 시키면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니까 Na 플러스 OH-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수비를 보면 1대 1대 1이죠. 그래서 NaOH의 농도와 OH-의 농도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OH- 농도는 NaOH 농도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OH- 자리에 이 값을 대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pH를 계산해 보면 12.8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계산은 계산기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계산기는 사용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7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74번) 용존산소 측정 시에 TO 황산 나트륨의 표준 용액을 표정할 때 표준 물질로 사용되는 KiO3는 아래와 같은 반응을 한다. iO3- 플러스 OI- 플러스 6H 플러스는 3I2 플러스 3H2. 이때 0.1노르말 KiO3 용액을 만들려면 KiO3 몇 g을 달아서 물에 녹여서 1리터로 만드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핵심이 0.1노르말이에요. 자, 0.1노르말을 질량 우리가 계산해야 되죠? 얼마에 만든다고 했어요? 1리터에. 그러면 여기에서 KiO3의 분자량이 214g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당량수가 몇 당량이냐면 KiO3는 6당량이에요. 이거는 외워놔야 돼. 그래서 KiO3는 6당량이기 때문에 1당량의 값은 214g 나누기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214g 나누기 6이 들어가는 것은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W는 3.57g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에서는 여러분들이 KiO3의 당량수가 중요한 거죠.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가 몇 g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은 암기, 그러면 쉽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와 있으면 그때그때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7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상 냄새 측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항목이 냄새입니다. 물속의 냄새를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자의 후각을 이용하는 방법 맞습니다. 잔류염소의 냄새는 측정에서 제외하는 거죠. 자, 그리고 냄새 역치는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최대 희석 배수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각 판정 요원의 냄새의 역치를 산술 평균에서 결과를 보고하는 게 아니고 산술 평균이 아니고 무슨 평균이죠? 기하 평균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잔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주입하죠? TO 황산 나트륨을 이용해서 잔류 염소를 제거한 다음에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7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놀류를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의 분석에 대한 측정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갈로에 오른 것은, 자, 전처리로 정류를 하죠. 그럼 전처리로 정류를 하는 물질은 페놀류 외에 뭐가 있어요? 자, 불소이온, 그리고 시아니온, 그리고 NH3N, 그리고 페놀류가 있죠. 자, 정류한 시료에 염화암모늄 암모니아 완충액을 넣어서 갈로로 조절한 다음에 pH 조절이죠. 그리고 4아미노 안티피린과 헥사시아나철 산칼륨을 넣어서 생성된 붉은색의 안티피린 색소의 흑광도를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페놀류를 분석했을 때 pH를 얼마로 조절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pH는 10으로 조절하죠.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 pH를 10으로 조절한다는 거 상당히 잘 나와요. 자, 그리고 77번 BOD 실험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희석하는 거. 예상 BOD 값에 대한 예상 BOD에 대한 값은 사전 경험이 없을 경우에
희석해서 시료를 조제한다. 처리하지 않은 공장 폐수에 침전된 하수가 시료에 함유된 정도는, 그러면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처리하지 않은 공장 폐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풀이죠. 자, 오염 정도가 심한 공장 폐수는 시료를 0.1에서 1.0%를 취합니다. 자, 그리고 처리하지 않은 공장 폐수는 1%에서 5%, 그리고 처리해서 방류한 공장 폐수는 5에서 25%, 다 공장 폐수입니다. 그 다음에 오염된 하천수 같은 경우에서는 희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25에서 100%의 시료를 취할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처리하지 않은 공장 폐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시료는 1에서 5%를 취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나번이 정답. 말씀드린 것처럼 BOD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7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퍼지트랩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법으로 분석하는 휘발성 저급 탄화수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다시 말해서 휘발성 저급 탄화수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 말이겠죠. 그죠? 자, 가번에 벤젠, 나번에 사이화탄소, 다번에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1,4-다이클로로에틸렌. 자, 여기서는 저급 휘발성 저급 탄화수소인데 이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방법을 사용을 안 하는 게 풀이해 보면 다번에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추출법을 이용하죠. 그래서 용매 추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을 합니다. 퍼지트랩을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번이 정답. 자, 그리고 7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9번에 보시게 되면 총인을 아스코르빈산 환원법에 의해서 흑광도를 측정할 때 880나노미터에서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어느 파장에서 측정하느냐고 그랬어요. 880나노미터에서 측정하는 총인이 가장 높은 파장에서 측정하는 물질이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880나노미터에서 측정이 불가능할 때는 710나노미터에서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다번이 정답. 자, 그리고 8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I0라는 단색광의 정색액을 통과했을 때 그 빛의 50%가 흡수된다면 이 경우에 흑광도를 계산을 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흑광도 A라는 것은 로그 2가도분의 1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흡수셀에 들어가 있는 농도입니다. 농도. 그러면 흑광도에서 들어가는 빛이 퍼센트로 나타내게 되니까 몇 퍼센트가 들어가죠? 자, I라는 값이 100%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50%가 흡수됐어요. 그죠? 여기 I0. 그러면 IT라는 투사광의 강도는 지금 몇 퍼센트가 되나요? 50%가 흡수됐으니까 50%가 투과가 되겠네. 그죠? 그럼 투과도를 우리가 대입하니까 여기 얼마를 넣으면 돼요? 투과도에 50%니까 0.5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50%를 넣으면 1이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00%를 1로 고쳤어요. 그러면 투과도를 넣을 때도 투과 퍼센트 대신에 100을 떼고 대입을 하면 계산하기 쉽죠. 그래서 0.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계산기 쓰시면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 자, 그리고 여러분들 81번에 보면 수변 생태 구역의 매수 조성에 관한 내용으로 갈로에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환경부 장관은 자, 매수 조성은 환경부 장관이 합니다. 하천이나 호수 등의 물환경 보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역의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변 섭지 및 수변 토지를 매수하거나 니언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생태적으로 조성이나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자, 여기서 매수를 할 때는 대통령령이냐 환경부령이냐. 명령은 대통령령, 환경부령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관리와 조성을 하는 것은 대통령령이냐 환경부령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는 대통령령, 그리고 조성이나 관리를 했을 때는 환경부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번은 정답이 아니니까 자, 나번은 대통령령, 환경부령. 나번이 바로 정답이 되네. 그죠? 자, 그래서 꼭 기억을 하세요. 매수와 조성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는 대통령령, 조성과 관리는
환경불량이라는 게 가장 핵심이죠. 자, 그리고 8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82번과 83번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완기를 해야 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을 확실히 암기한 사람은 쉽겠지만 내용을 암기를 어정쩡하게 하든지 아예 안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자, 오염 총량 관리 조사 연구반의 수행 업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여기서 오염 총량 관리 조사와 연구반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죠? 국립환경과학원이죠. 그러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느냐, 수행 업무가 어떤 게 있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수행 업무입니다. 가번에 보시면 오염 총량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입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그리고 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가 있어요. 그리고 성과 지표에 대한 검토, 그리고 오염 총량 목표 수질 설정을 위해서 필요한 수계 특성에 대한 조사 연구가 있어요. 자, 여기 내용을 한번 보면서 찾아내 볼까요? 자, 오염 목표 수질에 대한 검토 연구, 기본 방침, 그리고 시행 계획, 그리고 전년도에 해당하는 이행사항 평가, 그리고 수계 특성에 대한,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사항,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 체계의 구축이나 운영이 있어요. 그러면 관계없는 거는 성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죠? 성과가 아니고 전년도의 이행사항 평가 보고서에 검토가 들어가는 거죠.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8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대권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해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가번 수질오염 관리 기본 및 시행계획, 이 내용은 없어요. 자, 점오염 및 비점오염 및 기타 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양은 포함되죠. 그리고 점오염은 비점오염 및 기타 수질오염원의 분포 현황, 그리고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 목표 기준, 그래서 변화 추이 목표 기준은 해당 사항이 있어요. 따라서 가번이 정답. 그래서 82번보다는 83번을 맞추기가 더 쉬워요.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면. 자, 먼저 기본계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느냐 하면 물환경 변화 추이 및 물환경 목표 기준, 변화 추이와 목표 기준, 그리고 상수원 및 물의 이용 현황, 그리고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기타 수질오염원의 분포 현황, 그리고 수질오염 물질의 양, 그리고 수질오염 예방과 저감에 대한 대책, 그리고 물환경 보전 조치의 추진 방향,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대책 등이 대권역 물환경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82번에 83번은 보시다시피 문제가 자주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기 어렵다고 해서 출제를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출제하는 것을 대비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84번 문제 보시면 물환경보전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번 비점오염원이란 수질오염 배출 방지 시설 중에서 비점오염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불량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비점오염원이니까 비점오염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거예요. 환경불량에 의해서. 자, 그리고 공공수역이라고 하면 하천이나 호수, 항만, 연안, 해역, 그리고 우리가 환경불량으로 정하는 수로를 공공수역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비점오염원이라는 것은 도시나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부터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입니다.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 그리고 4번 기타 수질오염원이란 비점오염으로부터 관리되지 아니하는 특정 수질 유해 물질만을 배출하는 시설. 기타 수질오염 물질 외에 두 개가 더 있죠.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그래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우리가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 물질 배출 시설 또는 장소를 환경불량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타 수질오염원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않은 배출원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설명이 틀린 것은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85번을 보겠습니다.
자, 85번에 보면 수질오염 방지 시설 중에서 물리적 처리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물리적 처리 시설, 화학적 처리 시설, 그리고 생물화학적 처리 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처리 시설이 가장 많으니까 화학적 처리 시설과 생물화학적 처리 시설 두 가지를 완벽하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여기서 물리적 처리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가번의 폭기 시설과 나번의 산화 시설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생물화학적 처리 시설. 그리고 이온 교환 시설은 화학적 처리 시설. 따라서 물리적 처리 시설은 부상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론 부분에 가서 한 번 더 이 내용을 반드시 정리하세요. 시험에서 아주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그리고 8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물환경보전법상 호소 및 해당 지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이 문제도 답은 항상 동일해요. 그죠? 가번의 제방인데 사방사업법의 사방시설을 포함을 하느냐 제외를 하느냐가 시험에서 오답으로 주로 나온다고 그랬죠. 자, 사방시설은 포함하나요 제외하나요? 제외. 자, 사방을 쌓아서 하천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는 곳. 나번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가번의 화산활동 등으로 인해서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라번에 댐이나 보를 쌓아서 하천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는 곳.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정답. 그래서 사방사법에 해당하는 사방시설은 제외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거죠. 사방시설 제외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8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배출시설에 대한 1일 기준 초과 배출량 산정에 적용되는 1일 유량은 측정 유량 곱하기 1일 조업시간으로 나타냅니다. 1일 유량을 구하기 위한 1일 조업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자, 1일 조업시간이에요. 그러면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을 기준을 해요. 그러면 조업시간에 기억으로서 니은으로 표시한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평균치냐 최대치냐, 그리고 분으로 표시하느냐 시간으로 표시하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분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시간을 빼. 자, 그 다음에 평균치냐 최대치냐, 뭐가 들어가는 거죠? 평균치. 그래서 여기는 평균. 자, 그럼 평균과 분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정답은 가번이 정답.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그리고 8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기 위한 측정망 설치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번에 측정망의 배치도 들어갑니다. 다음에 측정망의 설치 시기 들어가죠. 측정 자료의 확인 방법 들어갑니다. 측정망 운영 방안. 자, 운영 방안은 필요 없어요. 운영 기관은 필요한데 운영 방안은 들어가지 않죠. 라번이 정답. 자, 그러면 여기서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측정망의 설치 시기, 측정망의 배치도, 측정망을 설치할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 면적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운영기관, 그리고 확인 방법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8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조리경보 단계의 종료와 경보 단계별 발령, 해제 기준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여기서는 상수원 구간입니다. 자, 먼저 가번에 보시게 되면 자, 관심은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세포/ml 이상 10,000세포/ml 미만인 경우, 다음에 경계는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0세포/ml 이상 100만 세포/ml 미만, 다음에 조류 대발생은 2회 연속 채취 시에 남조류 세포수가 100만 세포/ml 이상인 경우, 그리고 해제는 2회 연속 채취 시에 남조류 세포수가 1000세포/ml 이상인 경우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전체가 다 설명이 맞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해제는 어떻게 돼야 되죠? 가장 아래 단계가 되는 1000세포 미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에요. 지금은 풀이 자체가 그대로 시험에서 출제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관심은 1000에서 만, 그리고 경계는 만에서 100만, 그리고 조류 대발생은 100만 이상, 그리고 해제는 1000 미만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9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질오염 방지시설 중에서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이라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엄청 자주 나와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살균 시설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화학적 처리 시설이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생물화학적 처리 시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91번 간이 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서 배출하는 하수 분뇨 찌꺼기의 성분 검사 주기는, 이런 내용들은 나올 때마다 그냥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검사 주기는 연 1회 이상. 라번이 정답. 왜 그러냐면 간이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연 1회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9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환경부 장관이 물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 고시하고 물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 측정해야 되는 호소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1일 30만 톤 이상의 원수를 지수하는 호소. 자, 만수일 때 면적이 요거 틀린 걸 고치겠습니다. 10만이 아니고 50만 제곱미터 이상. 요거는 뭐죠? 시도지사. 자, 그리고 수질오염이 심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 동식물의 서식지, 도래지이거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호소. 그래서 틀린 내용은 나번이 정답. 그래서 여기서는 환경부 장관과 시도지사 반드시 분리를 해야 되죠. 특히 나번 같은 경우에서는 시도지사는 하나의 문제로도 자주 나와. 그래서 만수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93번 문제를 보시면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 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갈로에 오른 것은 수산물 양식시설 가두리 양식 어장입니다. 사료를 준 후에 2시간이 지났을 때 침전되는 양이 갈로 미만이 부상 사료를 사용을 한다. 자, 여기서 몇 프로가 되느냐면 10% 미만인 부상 사료를 사용을 합니다. 다만 10cm 미만의 치어 또는 종묘에 대한 사료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10% 미만, 부상되는 사료는 10% 미만, 갑은 너무 많이 부상을 하게 되면 사료의 가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9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지로 자동 측정 기기 및 부대 시설을 모두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 가동 일수가 아주 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가동 일수를 얼마를 기준으로 하느냐면 90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연간 조업 일수가 90일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우리가 수질 자동 측정 기기와 부대 시설을 우리가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이냐면 연간 조업 일수가 90일 미만인 사업장. 자, 그리고 9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유지관리 기준 중에서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방류수 수질 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갈로에 오른 것은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류수 수질 검사를 기억 실시하되 1일당 2,000세제곱미터 이상은 시설은 니은 실시해야 된다. 다만 생태 독성 TO 검사는 디귿 실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답은이 정답이에요. 근데 지금 풀이를 보시게 되면 풀이를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내용 정리가 힘드니까 풀이를 기억을 하는 거야. 방류수 수질 검사는 월 2회 이상. 자, 그리고 2000m의 삼성포대 이상인 시설은 주 1회 이상. 그리고 생태 독성이라는 TU 검사는 월 1회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방류수 수질 검사는 월 2회 이상, 2000m의 삼성포대 이상은 주 1회 이상, 생태 독성은 월 1회 이상. 그래서 답은이 정답.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96번에 보시게 되면, 자, 96번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자주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주 강조하는 내용이 뭐죠? 자연형 시설과 그 다음에 장치형 시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는 거죠. 비점오염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자연형 시설과 그리고 장치형 시설로 구별했을 때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자연형 시설과 장치형 시설을 일단 바르게 나열한 것은 나번이 정답이에요. 자, 우리는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종류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장치형 시설은 스크린형 시설, 생물학적 처리 시설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우리가 내용을 여러분들이 봐서 지금 풀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자연형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저류시설, 인공섭지, 침투시설, 식생형 시설에 해당하고 장치형 시설은 여과형 시설, 소용돌이형 시설, 그리고 스크린형 시설, 응집침전 시설,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이 해당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형 시설과 장치형 시설은 비점오염원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빈도가 가장 높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9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배출시설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서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서 조업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거짓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럼 가장 위법한 상황이 되거든요. 따라서 가장 높은 벌칙이 되는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겠는 거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9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도지사 등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해서 오염도 검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사업자에게 배출 농도 및 일일 유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되느냐. 자, 오염도 검사에 대한 통보입니다. 며칠이죠? 10일이 됩니다.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자, 9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중에서 하천의 생활 환경 기준으로 틀린 것은 등급은 약간 좋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문제는 문제가 출제되어 있는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가번.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답만 외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100번에 보시면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의 교육기관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의 교육과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따라서 기술요원 같은 경우에서는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그리고 환경기술인은 환경보전의 배조. 환경기술인은 제조, 물건을 만드는 회사에서 환경을 관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보시면 환경기술인은 환경보전의 배, 그리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요원입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죠. 자, 따라서 우리가 기술요원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그리고 환경기술인은 환경보전협회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교육기관은 3가지 교육기관이 있고, 그리고 교육과정도 3가지 과정으로 나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